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산재를 신청하는 것과 우리가 보통 공상처리라고 부르는 회사와 합의하고 보상금을 받는 것 중 뭐가 더 나을까요? 보상이 충분하고 뒤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회사한테 돈을 받고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사고로 인해 이후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면요? 그리고 그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게 된다면요? 그래도 공상처리가 나을까요? 재해자분은 1999년 9월 다리 공사를 하던 도중 철골에 좌측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측 다리에 개방성 골절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봉화지겸도 생겼는데요. 다행히도 수술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도 받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2002년경 좌측 다리에 봉화지겸이 재발한 겁니다. 기존에 산재로 승인받았던 질병이어서 다행히도 재요양 신청을 해서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도 매년 1에서 2회 봉화지겸이 재발해서 치료받는 일이 무려 20년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재해 당시엔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치료가 이어질 줄은 생각지도 못하셨겠죠? 그러나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해자분이 봉화지겸 치료를 받을 때마다 문제가 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항생제 부작용이었어요. 염증 증상 호전에 효과가 좋은 항생제가 있었는데 사용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재해자분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긴 했고요. 그래서 2023년 또 봉화지겸이 재발한 그때에도 같은 항생제를 투약했습니다. 그러나 항생제를 20cc쯤 투약하던 시점부터 재해자분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혈압과 산소 포화도도 떨어졌으며 얼굴이 붓는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치료를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치료 도중에 목숨까지 잃으셨으니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20년 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더 안타까운 일이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재해자분은 과거에 산재를 신청하셔서 이미 승인을 받으신 상태였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돌아가신 2023년까지는 같은 이유로 치료를 받아오셨음에도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서 기록상으로는 산재로 인한 치료가 종료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이 사건을 수임한 후에 요양급여 신청이 근 몇 년간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의료 기록을 토대로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을 치료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 치료가 과거의 산재로 인정받은 사고에서 파생된 질병에 의한 것이기에 그 질병을 치료하다가 발생한 항생제 부작용에 의한 사망도 산재로서 연관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유족분들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따라 재해자분의 사망은 산재로 인정되어서 유족분들에게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벌어진 사고, 그 사고에서 파생된 질병으로 인해 20년 넘게 이어진 치료, 그리고 그 치료를 받다가 발생한 사망. 만약 최초에 벌어졌던 사고를 산재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일단 20년이 넘도록 이어진 봉화지겸 치료를 온전히 자부담해야 했을 겁니다. 최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자고 제안했었더라도 치료가 20년이 넘게 길어질 것까지 감안해서 보상을 해주진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항생제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 실은 20년도 더 전에 발생한 산재 사건 때문이라는 걸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장하려고 했다면 그간 누락된 자료들을 모으느라 산재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산재 발생 이후 산재 신청을 할지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상 처리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상담 전화가 꽤 많이 걸려오는데요. 저희는 그럴 때마다 산재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추후에 발생할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산재 신청 후 산재로 인정받게 된다면 치료받았던 질병이 재발하거나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혹은 이번 사건처럼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더라도 그 일의 원인이 되는 최초의 사고가 산재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이러한 사항을 모르시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알고 계시면서도 공상처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산재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셔서 그러시기도 하고 산재로 인정이 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경위가 명확한 산재 사건은 병원 원무과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복잡해 보여서 또 인정이 잘 안 될까봐 망설이시다가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능성이 보여서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산재 신청을 해서 실제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혹시나 일로 인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라 더 이후의 일까지도 고려하셔서 산재 신청을 차근차근 해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